모두가 실현 중에 분쟁의 반신이 탄생하기를 기다리던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난다. 개척 일행은 즉시 마이데이를 따라 실현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그곳에 갇힌 파이논을 구출한다. 일행들은 한숨 돌렸지만 이윽고 새로운 문제가 몰려온다. 마이데이는 어쩔 수 없이 분쟁의 중책을 맡지만 크렘노스 사람들은 숙적 오크마에 불씨를 넘겨주려 하지 않았다. 이해를 구하고자 그는 먼저 은사이자 크렘노스의 노장 크라테로스에게 가르침을 청하려 했지만 두 사람은 좋지 않게 헤어진다. 한편 오크마는 티리엔, 카스토리스를 대표로 한 외교 사절을 깨달음의 나무 정원에 보냈다. 일행은 도착해 검은 물결의 습격을 발견하고 신비한 검객과 교전을 벌이지만 결국 아낙사와 그가 지닌 불씨를 구해낸다. 일행이 돌아가는 길에 올랐을 무렵 오크마에서는 크렘노스 노장이 트리논을 납치하고 금지구역에 침입했다는 죄목으로 구금됐다. 마이데이의 중재하에 트리비 일행은 크렘노스인과 오크마인의 화해를 위해 기억을 꺼내보기로 한다. 트리비 일행이 세월의 티탄 오로닉스를 아련하고 기억을 보완하려던 그때 신비한 검객을 다시 맞닥뜨리게 되고 트리에는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티탄과 함께 자신을 희생했다. 불씨를 되찾기 위해 일행은 봉인 계획을 세운다. 계획은 난항을 겪지만 마이데이가 분쟁의 반신의 모습으로 돌아와 모두를 돕고 불씨를 되찾는다. 얼마 후 그는 백성들을 설득해 숙적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게 했고 모두와 작별한 뒤 고향으로 돌아와 검은 물결에 대항하기 위해 선봉에 오른다. 반면 일행은 실력을 모두 소진하고 인형으로 변한 트리엔을 위해 조촐한 장례를 치른다. 트리엔의 염원대로 일행은 불을 쫓는 여정을 계속해 나간다. 이곳의 과거는 재미나 어디 가서 얘기해볼까? 트리스비우스의 기억으로 최초의 예언이 뭔지 알게 됐어. 사람들은 한 사람과 작별을 구할 것이며 그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될 테니 그것이 운명이노라. 오로닉스의 시련을 수락하면 그 예언이 내게도 적용되는 걸까? 어쨌든 아글라이아 씨한테 답해야 해. 너구나, 카스. 전에 네가 빌려준 시집은 다 읽었어. 이만 돌려줄게. 요즘 책 읽을 시간이 없으실 줄 알았어요. 최근 잡무가 많아서 최대한 빨리 읽어버렸어. 일이 많으면 더 천천히 읽게 되지 않나요? 인간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한계를 뛰어넘곤 하지. 문제가 연이어 터진 덕분에 오히려 책 읽는 속도가 눈부실 만큼 빨라졌어. 맞아요. 나무정원에서 공부하던 시절 시험을 앞두고 공부에 전념할 때 평소에 신경 쓰지 못했던 잡다한 일에 더 집중이 됐거든요. 바로 그 이치야. 그러고 보니 넌 파이논과 같은 루스페르마트 학파 제자네. 아낙사가 내는 시험 문제는 그 사람처럼 불합리하겠지? 안학사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과목은 연금술 입문과 신화사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학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 두 과목이었죠. 신을 모독한 대배우가 역사를 가르치니 다들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겠지. 돌이켜보면 늘 강단으로 뛰어올라가 그 불경스러운 의견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글라이아님, 예전부터 안학사 선생님과 이런 관계였나요? 사람들의 신앙을 공공연하게 경멸하고 불을 쫓는 사명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사람이니 입장이 부딪힐 수밖에. 학생 때 안학사의 별명이 뭔진 들었을 거 아니야? 화려한 옷을 입은 드로마스였죠. 내가 보기엔 드로마스에게 실례인 별명이지만 말이야. 하지만 눈 뜨고 봐주기 힘든 그 거만한 성격 외에 학자로서의 모습은 존경스러워. 자기 뜻을 지키기 위해 온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잖아.
그건 결심이 필요한 일이지. 아낙사고라스의 인생은 한편의 풍자극 같아. 황금의 후예지만 신탁을 거부했고 신을 존경하지 않지만. 신에게 선택받았죠. 맞아. 세르세스가 그를 선택했지. 뭔가 걱정되는 게 있어, 카스? 금실이 흔들리는 걸 보니 지금 이 대화가 무의미한 잡담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불을 훔치는 자 사건에서 공로를 세웠으니 우선 한 발 물러나 불씨를 분리해낼 방법을 찾도록 시간을 줄 생각이야. 하지만 아낙사가 다른 뜻을 품고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린다면 나도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지. 역시 그렇군요. 불을 쫓는 여정은 황금의 후예의 숙명이야. 지금 아낙사고라스는 산송장과 같은 모습으로 하늘을 찌르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니 체면을 지키는 선택을 내릴 거라 믿어. 근데 전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좋겠어요. 어쩌면 선생님도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한계를 뛰어넘으실지도 몰라요. 이해해. 너한테도 너만의 생각이 있겠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보자. 다만 지금은 손님부터 맞이해야겠어. 오셨군요. 이렇게 오신 건 오로닉스의 시련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겠죠? 좋아요. 티탄과 관계가 깊은 신수이니 빠져선 안 되겠죠. 본래 황금의 후예의 소임인 불씨 반환을 도와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시련의 위험성도 잘 생각해주세요. 반신이 된다는 건 인간으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오로닉스의 신권을 이어받아 홀로 엠포리어스의 세월을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신의 운명은 창세의 끝에 다다를 때까지 저희와 하나로 엮여 절대 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질을 갖춘 황금의 후예를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 계획이 막히면 기준치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겠죠. 이 도시에는 야누소폴리스의 사제들과 그들의 후예가 제법 많아요. 선택지가 없다면 그들 중에서 적격자를 뽑아야죠. 그 티탄에 대해 잘 알아? 직접 겪지 않았는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억이라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미미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전에 심연에서 그 티탄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고통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말투였지만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결심하셨다면 목욕실에 가서 쉬고 계세요. 의식 준비가 끝나는 대로 선생님이 두 분을 부를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인도자인 제게 책임이 있어요. 몇 번이고 오크마를 위해 나서주신 여러분에게 고작 감로만으로 감사를 표할 수는 없어요.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여러분의 귀로와 하늘의 저주에 관한 긴 대화를 나누도록 해요. 이제 금기를 깨고 이 주제들을 꺼낼 때가 된 것 같네요.
돌아가기 전에 카스토리스한테도 인사하자.